자, 먼저 비용, 여기 비용인데 요거 먼저 아시기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요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다.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요거는 매입세액이다. 요거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여러분들 매출세액이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발생할 때입니다. 요거는 꼭 알아놓으세요. 이거는 발생시 부가세가 발생될 때 부가세 발생 시에는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 매출은 그냥 당연히 대변이고 매입은 당연히 차변이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발생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발생됐다가 발생된 거 요건 요건 정리할 때구나. 정리. 요거 부가 정리하는 거 진짜 정리하시는 건데 요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예를 볼게요. 예제 1번에 분계가 차변에 외상 매출금 330만원 들어갔고 대변에 제품 매출 3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요것이 30만원이 이렇게 붙었다 봅시다. 분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제 2번은요. 예제 2번은 차변에 원재료 1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10만원 이렇게 분계가 됐었고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입금 합쳐서 얼마? 110만원 이렇게 분계가 된 겁니다. 이렇게 분계가 됐을 때 여기서는 요거는 뭐예요? 매출세액이죠. 요거는 매출세액입니다. 그 다음에 요 파란 거는 뭐예요? 매입할 때는 매입세액입니다. 이렇게 발생할 때는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발생할 때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근데 이것을 부가세를 납부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가세 납부 신고 납부해라 신고 및 납부해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신고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고할 때는요 우리가 신고할 때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분계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차변에 그러니까 부가세를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요건 이제 발생된 거야. 아유, 요건 정리가 아니고 이건 발생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건 부가세가 발생된 거야. 요거 신고. 말하자면 요 부가세를 정리한다고 하죠. 이해갔습니까? 네. 정리 신고한다 했을 때는요. 요 부가세 예수금 있죠? 예, 요게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부가세 대급금 있죠? 부가대급금 요게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요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부가세에서는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부가대급금은 여기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 신고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정리 신고해서 보시면 요것이 지금 부가세 예수금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정리하는 거야? 어느 쪽이 모자릅니까? 대변이 모자르죠? 네. 대변이 모자르니까 대변이 모자르면 어떻게 납부해야 되겠죠? 네. 그 여기다가 뭐가 되겠어요? 미지급 세금이 됩니다. 미지급 세금이에요. 미지급 세금 얼마? 20만 원인가? 네.
20만 원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만약에 전자신고가 있더라. 그러면 전자신고는요. 여기서는 잡이익이라고 합니다. 전자신고. 무슨 신고? 전자신고. 전자신고는 우리가 뭐예요? 잡이익이라고 처리해 줍니다. 이해갔습니까? 전자신고는 여러분들 5,000원을 해줘요. 그러면 미지급세금은요 19만 5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전자신고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요 전자신고 여기다 꼭 알아놓을 게 뭐냐? 전자신고는 예정 때는 없어요. 확정 때만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1기 확정, 2기 확정, 확정 기간에만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건 어떻게 된다? 정리 신고한 것을 납부해라. 그러면 이렇게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분계가 차변에 미지급 세금 얼마? 20만 원. 대변에 뭐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 얼마? 19만 5천 원이죠. 19만 5천 원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미지급 세금은 이렇게 세금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납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상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부가세 정리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 부가세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렇게 돌아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갔습니까? 만약에 부가세 예수금이 말하자면 부가대금이 더 클 때, 이게 더 클 때는 차변에 미수금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차변에 미수금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나올 때 한번 해드리고, 이게 먼저 미지급 세금의 기본이니까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여기 납부 금액이 아니에요. 납부 세액이에요. 아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세법이에요. 부가가치 세법, 소득 세법을 외우기 때문에 원금보다는 세액을 갖고 많이 움직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에요.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거는 뭐예요? 자산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 항목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때는 크로스해서 상계 처리해서 없애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환급이다 그럴 때는 요렇게 환급일 때는 이렇게 분계가 된다. 이해가셨어요? 미수금으로 된다는 얘기야. 이게 환급입니다. 환급. 미수금은 환급세액이에요. 미수금은 환급세액이라고 한다. 미지급세금은요, 요거는 납부세액이고요. 납부세액입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는 납부한 거고 밑에 거는 환급받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말할 게 뭐냐? 앞으로 해야 될 게 환급과 전자신고 있죠? 환급과 전자신고는 확정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때 전자신고 미수금 들어갈 때도 돈을 주지 않아요. 확정 때 정리해 줍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는 알죠?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여러분들 내가 프린트 준 거 있죠? 거기 앞장에 있습니다. 그 날짜 모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 날짜는 죽어도 알아야 된다. 1월부터 3월을 뭐라고 한다? 일기 예정. 4월부터 6월을 뭐라고 한다? 일기 확정.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은 2기 예정. 10월부터 12월은
이익이 확정. 이해갔습니까? 네. 그래서 이익이 확정은 4, 4분기. 이렇게까지 같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됐죠? 그거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비, 부속학렬비, 세금가공가, 보험료, 그렇죠? 임차료, 수수료 비용, 견본비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여기까지는 다 뭡니까? 여기까지가 여기에 판매 관리비입니다. 판매 관리비. 알겠습니까?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판매 관리비예요. 판매 관리비는 몇 번대야? 800번대로 이루어지는데 판관비는 무슨 자산일 때? 재고 자산을 매출 시에만 사용하는 비용이다. 매출 시에만 재고 자산을 매출 시에만 사용하는 비용이고, 또 하나 또 뭐 있죠? 일반적인 상거래. 재고 자산을 얘기할 때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야? 월급 주는 것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사용하는 판관비란 얘기야. 800번대입니다. 이해갔습니까? 하지만 영업의 비용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요거는 다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요거는 다. 요거 다 뭐라고요? 영업 외 비용 과정 과목입니다.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계정 과목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지만 수도강렬비, 세금가공과 다 배웠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주축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 판매직도 급여, 제조직은 임금, 일용직은 작급인데 요 일용직과 강사는요, 교육훈련비는요 800번대 쓸 수 있고 500번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작급도 일용직이 생산직인지 아니면 회계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강사도 이 500번, 800번 구분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급여와 임금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수도강렬비는요, 요건 본사에서만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만약 공장에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력비와 가스 수수료로 이렇게 분배가 된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분배되는 건 수도강렬비는 같은 뜻인데, 수도강렬비는 본사에 사용하는 거고 전력비와 가스수료는 공장에서만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세금가공과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자 비용, 손실, 차손 요거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영업비용 다시 한번, 우리가 비용은요 몇 가지, 세 가지나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영업비용. 영업비용이 뭐 있습니까?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 외 비용. 영업의 비용이 아니죠. 두 번째는요 판매 관리비죠. 판매 관리비. 이해가십니까? 요 판매 관리비가 요것도 영업비용인데 판매 관리비, 여기는 매출원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똑같이 매출원가인데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된다.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고. 이해가 썼습니까? 영업비용이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이 요거 따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업비용은 내가 두 가지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나눠진다. 판관비는 뭐라고 그랬죠? 비료, 여과, 임차료, 수수료, 비용. 이것만 판관비잖아요. 그렇죠? 영업의 비용은요, 이자 비용. 그렇죠? 무슨 손실, 무슨 차손, 기부금,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있습니까? 법인세 비용입니다.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은요, 다른 말로 법인세 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나 네 가지라는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영업비용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영업비용은 이렇게 정확하게 보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영업비용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하나는 매출원가고 하나는 판관비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 판관비가 몇 번대? 800번대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매출원가는 요건 400번대예요. 요거는 몇 번대? 900번대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니까 꼭 따라하시고, 내가 왜 이자 비용 쓴지 알겠죠? 그냥 무슨 비용 쓰면 수수료 비용도 같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내가 영업의 비용에 이자 비용을 굳이 쓴 거야. 됐습니까?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인데 그 수수료 비용도 내가 판관비를 따라 적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판관비는 판관비로 쓸까요? 판관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 요, 여, 과, 임차료, 수수료 비용. 이렇게 별도로 쓴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야. 수수료 비용 별도로 쓴 이유가.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차별 월급 5월분 급여에 당사 보통 이체했다고 나왔네요. 그렇죠? 총 급여가 얼마고요? 1,000만 원이고 요게 뭡니까? 다 소득세 예수금이라고 그랬죠. 요게 예수금이에요. 차인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예금 지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겠죠.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요게 다 요렇게 보시면 돼. 요게 다 뭐예요? 왼쪽 건 차변, 오른쪽 건 대변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여기는 무슨 변? 차변. 오른쪽은 무슨 변? 다 대변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 모든 세금은 다 뭐예요? 모든 세금 여기서부터 뭐예요? 세금 뭐 있습니까? 세금 나온 거 뭐 있어요? 학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거? 요게 다 요게 뭐예요? 예수금이란 얘기겠죠. 그렇죠? 요게 예수금이에요. 요 예수금이 얼마란 얘기야? 40만 원이란 얘기죠. 이해갔습니까? 요게 예수금이란 얘기죠. 요게 그래서 합쳐서 똑같은 말이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급 총액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분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되겠죠. 차별의 급여 다 잡아두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예수금. 그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어느 때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잘 들으세요. 상여 쳐볼게요. 상여. 차변에 상여 쳐볼게요. 상여. 이렇게 500번, 600번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따로 구별하면 이렇게 제수당도요, 이렇게 따로 나와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없으면 따로 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합쳐서 급여로 분개해 준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조건 제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차변에 뭐가 되겠어요? 요게 급여, 상여금, 제수당 이렇게 따로따로 분개합니다. 실무에서도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야. 요 상여금은 뭐야? 보너스죠. 아셨죠? 상여금은 보너스가 되는 거고요. 보너스고요. 그 나중에 요 제수당은요, 과세 수당이 있고요, 과세가 있고 비과세 수당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걸 공부하실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당연히 급여는 요거는 과세입니다. 보너스도 과세입니다. 당연히 과세예요. 과세라는 건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비과세는 제가 있습니다. 뭐 10대 같은 거,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같은 거, 연장 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비과세입니다. 나중에 세무 때 배워요. 아셨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요건 다 예수금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금은 뭐예요?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개인이 회사에서 부담한 게 있어 없어 여기는? 여기는 없어요. 납부할 때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이거는 다 예수금은 뭐예요? 여기는 다 뭐예요? 개인이 부담한 세금이에요. 요건 뭐라고? 개인이 부담한 세금. 개인이 부담한 세금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개인이 부담한 세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30일 건가요? 6월 30일 것도 월급 명세, 이거 뭐야? 6월 30일 건 뭐예요? 이거는요? 6월 30일 거. 자, 개인 계좌로서 상여금 계정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분계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상여금으로 하래요. 차변의 상여금이죠? 이렇게 분계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끄시면 돼요. 여기는 차변, 여기는 다 대변. 이해갔습니까? 여긴 다 무슨 변? 예, 차변 항목이에요. 이쪽은 다 무슨 항목이에요? 이쪽은 다 대변 항목입니다. 됐습니까? 차변에 뭐가 되겠어요? 차변에 상여금 얼마? 따로따로 하는 거야. 상여금 500번 때 150만원, 상여금 800번 때 300만원.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한 다음에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예수금 얼마? 예수금 얼마? 그렇죠. 이렇게 49만 5천원. 나머지가 금액이겠죠? 그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밑에 거 보시면 상여금 따로따로 500번 8번 됐죠? 그리고 예수금하고 다 예수금이에요. 그 49만 5천원. 그 다음에 차인지급액이 나온 거죠.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다음 거는 부가세. 요거는 뭐야? 매출세액이죠. 내가 웬만하면 매출세 빨간색으로 합니다. 요건 매출세액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요? 요건 매입세액이에요. 자, 그러면 매출세가 더 크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이해갔습니까? 납부할 세액이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 대급금. 이해갔습니까? 그다음 나머지 미지급 세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7월 1일 거 보겠습니다. 7월 1일 거. 7월 1일 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왔나? 창립기념회 회사 사내 행사로서 영업부 대회실에서 청소하는 빌딩 청소원의 긴급수액에 청소비 얼마? 10만원을 연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일용직 소득자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일용직이기 때문에 요거는 작급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무슨 급? 작급인데 500번, 800번. 왜 800번이야? 영업부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800번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작급 800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분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800번대로 해줘야 되는 거야. 공장이라고 나오고 생산, 제조가 나와야 500번대 작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영업부 행정업무의 지원에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 2명 채용하고 당일 일당에 20만원을 10만원을 보통예금에 지급했다고 나왔네요. 그렇죠? 요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작급이죠? 요것도 몇 번대? 800번대죠. 영업부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20만원을 우리가 지급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여러분들 1인당 얼마씩 해지는 15만원이 저기야. 내가 만약에 20만원 받았다. 20만원 15만원 빼줘. 얼마야?
5만 원에 2.7% 계산해봐. 얼마입니까? 얼마? 예, 1350원이 소득세입니다. 거기다 또 곱하기 10% 계산해 보세요. 1350원 곱하기 10%. 135원이지만 소득세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135원을 쓰지 않습니다. 10미만 절세요. 여러분 월급 탈 때 1원, 2원 받아요? 안 받아요. 130원이야. 그러면 합쳐서 얼마입니까? 1480원입니다. 그거 계산하는 문제 나와요. 이해갔습니까? 무조건 1급여 얼마 빼준다? 12만원 아닙니다. 15만원 빼줍니다. 이해갔습니까? 15만원에 몇 프로? 2.7%입니다. 몇 프로? 그거 계산한 게 소득세예요. 이해갔습니까? 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는요 뭐가 되겠습니까? 확정급여형으로 우리가 분개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기여형으로. 그렇죠? 확정기여형으로 분개하는 거기 때문에 퇴직급여로 분개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급여로 분개가 다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개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퇴직급여 500번, 800번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 제조 부분은 500번대고 비제조 부분은 800번대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손 충당금을 조회해 봐야 되는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있어 없어? 없다고 가정하면 그냥 퇴직급여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7월 4일 겁니다. 요거는 확정 뭐예요? 기여형이라고 나와 있죠? 확정 기여형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확정 기여형이기 때문에 뭐예요? 퇴직급여로 분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직 제조부 나와 있죠? 여러분 눈치껏 하세요. 이렇게 영업부 직원, 제조부 직원 따로따로 나오죠? 이건 따로따로 나오는 건 100% 확정 기여형이야.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영업부, 제조부가 안 나와 있어.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갔습니까? 그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500번, 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500번이 없어요. 번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영업부, 제조부가 나눠 있으면 퇴직급여로 분개하는 얘기예요. 그럼 100% 확정 기여형이죠.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7월 5일 거는요, 납부하는 거예요. 뭘 납부하는 거야?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은 뭘로 처리해 줍니까? 세금과 공과. 조합원이 부담하는 건 뭘로 처리해 줍니까? 그렇죠.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요거 이해하셨어요? 제가 월급이 이렇게 줬다 봅시다. 월급을 예를 들게요. 월급 지급 시 차변에 이건 지금 뭐 영업부 다 따르죠. 급여 100만원 대변에 예수금이 급여죠. 그렇죠? 4만원. 얼마? 4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보통예금으로 할게요. 보통예금 얼마? 96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요거만 다른 거 가지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게 맞습니까? 요거는 급여 지급할 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공장 거예요. 공장 거 지급할 때는요. 요게 뭘로 바뀌겠습니까? 임금으로 바뀌겠죠. 공장은 임금이에요. 근데 예수금이 공장 건 얼마예요? 생산부권 6만원이죠. 자, 여기서 보는 거 먼저 볼게요. 요거는요. 개인이 부담한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여기도 누가 부담한 거예요? 개인이 부담한 거예요. 그러면 회사 부담은 얼마 해주겠습니까? 똑같이 해주겠죠.
이제 이걸 납부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돼 있는 걸 납부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납부는 이제 예수금 납부하는 거야. 예수금 뭐예요? 세금과 공과입니다. 국민연금이요. 그렇죠?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거 예수금을 우리가 납부해 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 볼까요? 먼저 요거는 영업부거예요. 영업부거 얘기하겠습니다. 영업부거. 영업부거는요,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영업부거 우리가 낼 때는 어떻게 돼? 차변에 예수금 얼마? 그대로 4만원 상계 처리하고 4만원 상계 처리하고 대변에 얼마? 뭐 현금으로 납부했다 봅시다. 현금으로 얼마? 10만원. 10만원 납부하죠? 잠깐만. 얼마 납부하나?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 납부하는데 얼마 납부해야 됐을까? 요거는 8만원이 납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여기에 세금과 공과가 들어가니까. 세금과 공과 얼마? 4만원. 왜? 내가 개인으로 부담한 것만큼 똑같이 부담해 줍니다. 이해가십니까? 요거 개인 부담한 거는요, 요렇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 지금, 요 개인 부담한 거는 요렇게 상계 처리가 되고 납부할 때.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추가예요. 회사가 반 부담해 주니까. 그러니까 월급에 이게 없었어. 세금과 공과가. 생긴 거야. 월급 줄 때 이렇게 해줬잖아. 그렇지? 월급 세금 이렇게 해줬잖아. 그렇지? 근데 이것도 공장 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공장 것도 납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것도 이건 생산부죠. 생산부도 예수금 얼마? 여긴 6만원이죠. 6만원이고 그러면 세금과 공과도 6만원이에요. 그리고 보통 예금은 얼마나 납부했겠습니까? 12만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예수금 나온 거 있죠. 요게 여기로 온 거야. 내가 먼저 낸 세금, 개인이 부담한 세금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해 준 거야. 납부 이렇게 한 거야. 그걸 합쳐서 이거를 20만원 합쳐서 분계가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예수금 납부하고 나머지는 요 세금과 공과는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거야. 근데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건 다 복리후생비예요. 그런데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만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분계가 된 거고 6번 거 차량 보고 뭐 과태료 불렀어요. 그렇죠? 과태료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 주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영업용이죠? 800번. 만약에 이것이 생산용이다. 생산부다. 그럼 몇 번? 500번입니다. 그건 지켜주세요. 항상. 그 다음에 제조공장의 원진의 운반의 트럭 자동차세 나왔어요.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세금과 공과죠. 그런데 요건 몇 번대? 왜? 제조공장이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500번대입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6번 건강보험 납부한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이래서 예수금이 이렇게 빠지고 복리후생비가 요건 회사 부담금이에요. 요거 다 회사 부담금이에요. 알겠습니까? 복리후생비는 회사 부담금이에요. 이거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회계에서 자주 나와요. 분계하는 게. 세무에서 잘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회사 부담금 똑같은 원리로 가시는 거야. 그래서 회사 부담금은 요건 바로 발생되는 거야. 알겠죠? 요게 회사 부담금이 뭐예요? 요것이 복리후생비. 아까는 국민연금이었을 때는 뭐예요? 예, 세금과 공과였지만 그 다음에 요건 종업원이 부담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예, 종업원이 부담하는 걸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7월 14일 거 바로 또 들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것도 관리직 독감 예방에서 접종비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관리직에다가 얼마? 30명. 그 다음에 70명 생산직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요걸로 나눠줘야 되겠네. 네. 그럼 얼마? 150에 350이죠? 네. 그래서 붕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복리후생비 500번대 거 70명 거 350.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관리직은 800번대 거 150만원. 이해갔습니까? 네.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4번 거 보겠습니다. 14번 거. 여러분들 보시면요. 뭐가 되겠죠? 자, 뭐가 되겠죠? 김병철의 결혼 초기가 우리 식구들한테 한 거죠? 네. 그러면 복리후생비죠? 그런데 복리후생비 500번, 800번. 예, 800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7월 16일 거는요. 우리 영업팀의 거래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업팀의 거래처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접대한 거죠. 거래처라고 나오면 기업업무 추진비라고 그랬죠? 기업업무 추진비인데 이게 매입처 거래처만은 500번대, 나머지 거래처는 다 800번대. 알겠습니까? 500번대는 매입처의 거래처만큼은 500번대 기업업무 추진비예요. 나머지 매출거래처, 기량거래처는 800번대 기업업무 추진비로 처리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7월 17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이건 보험료 납부한 거죠? 네. 보험료 납부했는데 이건 뭐예요? 공장, 이거 창고 보관, 원재료 이건 뭐예요? 이건 공장 거죠? 원재료가 공장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창고에 보면 500번대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500번대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500번대 보험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7월 18일 거. 7월 18일 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건 판매니까 이건 800번대 보험료죠? 공장 생산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게 없으니까 800번대 보험료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두 지금 뭘로 처리해 줘요? 지금 모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다.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다 보험료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이러면 모든 비용은요, 자산 처리할 때는요, 성급 비용으로 처리한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올 겁니다. 이제는요.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보험료인데 왜 자산으로 처리하지? 이건 다 뭡니까? 성급비용으로 처리해. 성급비용은 자산입니다. 비용 아닙니다. 성급비용은 자산입니다. 이제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급비용은 비용 아니야? 성급비용은 자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요렇게 잘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월 19일 거 본사 수도요금과 공장 전기요금이죠. 본사 거는 수도관열비고 공장 거는 전력비로 따로 분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분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되셨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요거는요. 7월 20일 건가? 7월 20일 거는 뭐가 되겠어요? 외부 강사 교육하겠죠? 그렇죠? 강사가 교육훈련비죠? 영업부 거니까 몇 번대? 800번대고 예수금은 뭐예요? 원천징수는 예수금이죠? 그래서 33,000원 된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납부해 준 거야. 됐죠? 왜 월급 줄 때 세금은 다 예수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7월 20일 거는요. 도서는 뭐예요? 도서 인쇄비 500번 800번 영업부 보니까 800번대입니다. 이해가셨죠? 요거는요. 추심 의뢰하여 수수료 비용했다고 그랬죠? 추심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800번대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협회비. 요건 뭡니까? 대한적십자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예, 그건 법정단체에 해당함이라고 나왔네요. 법으로 정한 요거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는 뭘로 처리해 주는 거야? 세금과 공과고 밑에 거는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적십자 상공회사 앱이면 예, 적십자 앱에는 기부금. 이해갔습니까? 위에 거는 뭐예요? 세금과 공과 법으로 정한 단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법정단체 앱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기부금은 대한적십자협의는 적십자협의는 뭐라고 그랬죠? 기부금이에요. 상공회사 협의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외우셨었죠? 그 다음에 기부 목적으로
세원학원에다가 300만원을 보통이 이체했다고 그래서 그렇죠?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죠? 이렇게 분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거 7월 25일 거는요. 발생해서 제품이 어떻게 됐대요? 소실되었다고 그랬어요. 보험에 가입했던 안 했던 무조건 재손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월 25일 날 재손실로 분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품 8번 타겟형 대체 요거 꼭 잘 하셔야 돼요. 요 8번 타겟형 대체는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되셨어요? 자 이렇게 되신 거고 7월 26일 거 7월 26일 거 보시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죠? 요 이자 비용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에요. 아셨죠? 됐습니까? 이자 비용만 분개하는 거예요. 무슨 대안은 차입금 500만원에 대안 그렇게 나와도 500만원 분개하는 거 아니야. 무슨 대안은 분개가 없어. 이해갔습니까? 대안은 앞에 대안 거 앞에는 분개가 없어요. 대안자 앞에는 차입금 700만원에 대안 이렇게 나와도 700만원 분개하는 거 아니야. 이해갔습니까? 이자만 분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되신 겁니다. 26번 거 보겠습니다. 26번은요. 개인 뭐예요? 운영자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 얼마? 200만원 원천세니까 이자 비용의 원천세는 선납세금이에요? 예수금이에요? 예수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생기고 예수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거꾸로가 되는 거죠. 분개도. 그렇죠? 이자 수익은 대변에 가고 선납세금은 차변에 가는 거. 완전히 반대야.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환율 계산입니다. 그렇죠? 자, 7월 28일 우리가 1,050원에 환율은 5,000달러였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는 1,100원에 계산해서 계산해 줘야 되겠네요. 8달 7월 28일 날 외환 차손이 생겼겠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아셨습니까? 환율 계산해서 우리 5,000달러에 1,050원, 5,000달러에 1,100원 했어서 환율이 떨어진 거죠. 외환 차손이 되겠네. 매출 채권이니까.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전년도에 파산을 위해서 외상 매출에도 불과한데 뒤늦게 확인됐대요. 자, 전년도 거니까 외상 매출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대손으로 바뀌었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됐어요? 확인됐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분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정기 오류 수송 손실이 되고 외상 매출금이 얼마큼 된 거야? 요건 된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 파산을 위해서 외상 회수불능 채권이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금액이 중요치 않아서 우리가 뒀다. 중요치 않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여기 중요한 거 전기 쳐볼게요. 전기 쳤어요? 자, 요거 두 가지입니다. 중요치 전기 오류가 내가 돈을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내가 파산을 위해서 회수 불능한 것을 뒤늦게 하는 거죠. 내가 손실 본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때는 300번 때 이익잉여금을 하는 거고 중요치 않다. 알겠습니까? 그럼 900번 때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정기로 수정 이익과 정기로 수정 손실은 두 가지 다 이익잉여금에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전년도에 잘못된 게 중요하다, 유의적이다 그럴 때는 무조건 300번 때, 유의적이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럴 때는 900번 대로 처리해 줍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 거 견본했어요. 차변의 견본비 이것도 제품이니까 8번 타겟형 대처해야 되겠죠? 샘플을 준 거니까 그래서 제품하고 여기 적용해서 F2번 8번 타겟형 대처. 항상 요거는 원가들 나갈 때 표시한다고 그랬죠? 요 타겟형 대처는 원가 표시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꼭 대변해야 돼요. 알았죠? 7월 30일도 보관 중인 제품을 우리 판매된 복리후생비에 무상으로 제공했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8번 타겟형 대체고 복리후생비가 맡긴 거야. 아까는 견본비였고 요거는 우리 회사 직원들의 준 거잖아. 그렇지? 복리 이것도 원가대로 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비용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맞춰드렸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매일 매출 전표로 들어가겠습니다.